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강사의 승호입니다. 이번에 할 내용은요, 그리기랑 블럭이랑 클레이 활동이에요. 이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기는 나중에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24개월 내에 낙서하기를 안 하고 원 모양이 안 그러니까 곡선 모양이 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 그리기 활동을 해가지고, 그게 돼야 나중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책류가를 하면은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중독이 되고, 그러니까 바퀴 중독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애들이 모든 그림을 선으로 그리게 돼요. 곡선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나중 돼서 애들이 지도나 그리고 있고, 전부 선 모양으로 낙서식으로 그리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얼굴을 그려보질 못하는 거지. 그릴 수도 없어요. 왜? 관심사가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자동차 외에는 애들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부터 싹 다 없애라고 한 거고. 지금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여러 개 중에 있어요. 그 중에 미술학원이 극한 직업이에요. 애들을 이런 책류가로 다 망가뜨린 다음에 오기 때문에 애들이 발전을 할 수가 없거든. 이 미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한쪽으로 관심사가 쏠린 애들을 그 이상 확장을 해줘야 되는데, 확장을 학원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학원에 가서도 자동차나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어.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자동차를 없애고 다양한 거를 엄마랑 아빠랑 해가지고 만들기를 해야 애들이 그 다음부터 그거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도 나는 못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건 안 돼. 엄마 아빠가 노력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잘나줄 수가 없는 거지. 본인은 못하니까는 내 유전 때문에 못하겠다.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이게 운해 활동 잘 되는 애들은요, 엄마 아빠가 못하는 것도 해요. 그럼 걔네는 뭐야? 특이한 거야?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육아 발달 단계에 있는 걸 안 해줬기 때문에 발달 지연이 온 거예요. 그 시기를 놓친 아이들, 지금이라도 그걸 다 교체하고 엄마 아빠도 투입돼가지고 같이 뭔가를 해야 돼. 그래야 애가 발전이 돼요. 아시겠죠? 그리기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기랑 쓰기랑은 달라요. 그리기는 운에서 담당하고요, 쓰기는 좌뇌에서 담당해요. 그래서 쓰기를 많이 했던 애들, 특히 한글 쓰기를 많이 했던 애들은 절대 그리기를 잘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애들 쓰기, 읽기 빨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글을 읽는 순간부터 애는 지옥이 시작돼요. 특히 유아기 때. 36개월부터 한글을 읽는 순간 얘는 인지력이 떨어져요. 모든 거를 팩트로 생각을 하고, 인지 작업부터 인식 작업, 그러니까 인지 작업보다는 인식 작업을 더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엄마가 한글을 읽는 순간 쓰기를 시키고 그리기랑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운해랑 이게 끊어버리려고 하면은 빨리 한글을 떼면 돼요. 그러면 애들이 바보가 될 수 있고 아스퍼거 증후군이 걸릴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내가 블럭 활동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일반 자석 블럭이니 교군이 이런 게 아니에요. 뒷플로 블럭이에요. 그것도 제가 얘기한 게 리필 블럭. 그러니까는 직사각형 모양의 뭐 4구짜리, 6구짜리, 8구짜리 이거를 제가 하라고 하는 건데, 이 리필 블럭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보는 이 활동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레파토리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주변에 아이랑 돌아다니다가 괜찮은 거 있어서 사진을 탁탁탁 찍어요. 그래놓고서는 프린터를 해. 그래서 프린터기 집에 놔두라 그랬잖아요. 레이저랑 잉크가 있는데 대충 막 쓸 거면은 잉크를 쓰세요. 근데 뭐 스크랩용으로 쓸 거면은 레이저를 쓰세요. 그래서 두 개를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좋아요. 레이저랑 잉크랑. 잉크는 막 쓰는 거, 레이저는 스크랩용. 왜냐면은 돈 감당이 안 돼, 레이저는. 그래서 막 쓰는 거 같은 경우 이제 한 번 쓰고 버릴 거 이런 거는 잉크를 쓰시도록 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 만한 거를 이게 몇 군데서 좀 찍어야지. 한 군데서 찍어서 전면만 보고 만들기는 힘들거든. 그러니까는 그거를 한 세 군데에서 좀 찍어, 괜찮은 거. 그래서 그거를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블록으로 만들어 보는 거야. 엄마도 만들어 보고 아이도 만들어 보고, 아니면 아빠랑 둘이 만들기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만들기를 하면 돼요. 나중에 레파토리가 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들기를 하는데, 아이가 처음에 이 듀플로 블록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한 다음에 보통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클래식 블록으로 바꾸거든요. 그렇게 바꾼 이후부터, 이렇게 바꾸고 나서 얘가 웬만큼 된 다음부터 그 다음에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이 클레이랑 또는 유토 점토를 이용하는 거예요. 유토 점토가 뭐냐면은 이런 거. 왜냐면은 블럭을 지금 듀플러 블럭을 만진 상태에서 이런 클레이나 또 점토를 갖다 놓으면은
애들이 그거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블럭 활동을 안 해요. 이게 클래식 말고 블럭일 때 상극인 게 이런 점토 만들기, 또 클래식 아니 저기 클레이 만들게요. 그러니까는 애가 만들기가 안 되는데 그걸 갖다 줘버리면 맨날 그냥 동그라미 만드는 거야. 똥 만드는 거야. 할 줄 모르니까. 그 유토 점토는 싸기락도 하지. 이 클레이 점토는 비싸잖아. 그 비싼 거 가지고 애들이 맨날 똥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할 줄 모르니까. 특히 빨대 블럭 같은 경우는 이게 고급이에요. 고급. 그러니까는 클래식 블럭까지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나뉘거든요. 다른 방면, 뭐 미니어처 만드는 아이들도 있고 클래식 블럭에서 이제 나노 블럭으로 가는 애들도 있고 되게 종류가 많이 이제 그 다음부터 쫙 나뉘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이제 디플로 블럭이나 레고 블럭으로 가는 거고 거기서 이제 나뉘는 거야. 나는 죽어도 나는 레고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조그만 피스로 하는 거고 나는 이거 외에 다른 것도 만들 수가 있겠어. 그래서 만들면은 뭐 디폰 블럭 3D로 간다든지 또 그 다음에 빨대 블럭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미니어처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다른 모양 잡동사니 뭐 쓰레기를 주워서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어려운 거랑 쉬운 거 있으면 쉬운 걸 선택하게 돼요.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블럭을 만드는 거를 해서 어떤 걸 만드는 거랑 주물떡 거려가지고 뭘 하나 만드는 거랑 애들이 어떤 게 쉽겠어? 주물떡 거리는 게 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안 해요. 블럭 활동을 안 해요. 또 블럭 종류도요. 듀플로 블럭이 있고요. 뭐 빨대 블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교구가 있고 자석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인스타에서 자석 많이 하잖아. 걔네들 다 발달 지어놓은 애들이에요. 그게 뭐 애들이 뭐 재밌어서 하니 뭐니 그러면서 뭐 좋니 나쁘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나쁘다는 소리 아니지. 좋다는 얘기 하지. 걔네들 망가진 아이들이야. 발달 지어놓은 아이들. 그러니까는 이 소근육에 관련돼서 이게 지능이 이제 기본이 100이라고 치면 소근육 지능이 100이라고 치면은 자석 블럭 만드는 애들은 70 이하 애들이에요. 70 이하. 그 다음에 나무 블럭 만드는 애들이 한 80대. 그 다음에 레고 블럭 만드는 애들이 100 전후예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미니어처나 이제 더 어려운 빨대 블럭을 그 위에서 만지는 거야. 다 순서가 있어요. 그 빨대 블럭이 의외로 어려워요. 그게. 근데 그거를 애기들한테 갖다 주니 애들이 맨날 그거 가지고 놀기나 하잖아.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일단 지금 책류가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지금 운해 활동 온 애들 운해 활동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 근데 이 애들한테 쉬운 거를 갖다 주잖아. 그럼 옛날 책류가 때 이게 쉬웠던 걸 알기 때문에 애들이 더 쉬운 걸 선택하려고 그러고 어려운 걸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한번 어려운 걸 했다가 더 올라가야지. 거기서 더 쉬운 거를 동시에 비치를 하게 되면은 다시는 어려운 활동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딱 보기에도 굉장히 쉬워 보인다. 그러면은 절대 집안에다가 비치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딱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봐. 내가 엄마들한테 질문할 때도 다 그래. 리필 블럭으로 만드는 게 어려워? 아니면 주물떡거리면서 그냥 이런 점토나 이런 거 하는 게 어려워? 당연히 0부터 1을 만드는 이 레고 활동이 더 어렵지. 그러니까는 애들이 더 쉬운 점토를 만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큼 창의 활동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점토들을 많이 구비를 해놓으면 안 돼요. 그냥 주물떡거리면서 할 수 있는 그냥 전분 섞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막 이런 것들만 하면 돼.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서 이왕 주물떡거리니까 만든 거로 야 그러면은 네가 어차피 주물떡거렸으니까 야 쿠키나 만들자 해서 그냥 쿠키로 가는 거야. 그래서 지가 만들어 놓은 거 먹으라 그래요. 딱 그런 활동 정도로만 딱 끝내면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쿠키 만드는 활동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유토 점토나 그런 거를 나중에 비치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딱 보고 엄마들이 딱 보고 야 이게 더 쉽다 싶으면은 애들이 발달 지연이 와요. 이거는 조금 어렵다. 이건 나도 잘 못해요. 이런 것들이 애들이 발달이 되는 거야. 엄마가 생각하기에 이거 어렵다 생각하는 거 그거는 무조건 아이랑 해야 돼요. 그게 발달이 되는 거야. 이거 막 하다가 이거는 요게 좀 할만하고 쉽네 그러면은 애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면서 진짜 하려던 그 활동을 안 하게 돼요. 아시겠죠? 대충 무슨 소린지는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 그래서 그림 활동을 하든 뭐를 하든 집안에 비치되어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집안에 온갖 책으로 아직도 비치가 돼 있고 이런 뭐 동화책이니 막 이런 거 유아기 때 그거 하나도 도움 안 돼. 그거 없는 게 나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이제 동화책을 책 읽는 용도가 아니라 따라 그림 그리는 용도로 쓴 아이들이 있어.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 이런 애들은 그냥 한 두세 권 정도만 그냥 비치를 해놔요. 이런 애들은. 그냥 따라 그리는 거니까.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읽는 용으로 쓴다든지 또는 아이한테 책이 제일 독이 되는 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저녁 먹고 나서 자기 전까지 읽는 거. 특히 잠자리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애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독서가 독이 돼요. 절대 그때는 읽으면 안 돼요. 뭐 성인이야 뭐 자기 전에 뭐 읽던지 말던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애들이 발달 기간에 있는 동안은 잠자는 시간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그게 무슨 종류의 책을 읽던지 다 독이 돼요. 이게 책 중독이 걸릴 확률이 많은 게 잠자리 책류가예요. 이게 책 중독이 되고 애들이 오히려 나중에 문해력이 떨어질 수 있고, 뭐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 애가 멀쩡한데 그건 엄마 생각이야. 그게 애들이 문제 생겼다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달팽이 책류가 이런 애들 상태 안 좋아. 지가 떠드는 거지. 한번 가서 보고 싶어. 애들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애들 어차피 공개도 안 하니까. 그런 걸 들어. 그런 거 듣지 말고 정상적인 걸 들어. 정상적인 거. 요즘 미술학원 저기 찬슬교육 그분 하시더만 그런 거 들어. 그런 거. 어쨌든 간에 그림은 어떤 특정한 애들이 장난감을 좋아하게 되면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장난감도 그냥 기본적인 거 빼고는 없애야 되고, 내 농담 아니고 아이들의 바퀴수,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바퀴수에 비례해 가지고 애들이 지능이 떨어져요. 그거 알고 계시고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인형 개수 비례해 가지고 지능이 떨어져요. 웬만큼 있어야지. 너무 많아. 너무한 거 아니야. 36개월 더 안 된 애들 집에 자동차가 100개가 넘고, 여자애들 집에 인형이 100개가 넘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발달 지연이 되는 거예요. 맹간치 놔둬야지. 한 5개 이내로만 놔둬. 뭐 이렇게 많이 갖다 놔둬. 이게 책류가 하다 보니까 애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 하지 말고. 애들이 동물은 그려도 또 여자애들 동물은 그려도 또 사람을 안 그리대. 남자애들은 절대 사람을 그릴 생각 안 하고 그려봐야 졸라맨. 이 졸라맨이 애들이 학교 간다고 살찔 것 같아? 4학년 5학년 지나도 졸라맨이야. 그림은요, 한번 어렸을 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야. 뭐 어렸을 때 수영 못하면 나이 먹어서 수영할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물이 무서워서 안 해. 애들이 어떤 걸 즐거워하는 거는 이거를 할 줄 알았을 때 즐거워하는 거지, 할 줄 알았다는 거를 그걸 느낄 때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 돼서 한이 많이 이러는 거야. 이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자, 하여튼 이게 같은 운해 활동끼리도 상극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랑 쉬운 거를, 그러니까 같은 만들기 종류면은 어려운 거랑 쉬운 거를 같이 놔두면 안 돼. 근데 블럭하고 종이 접기는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블럭하고 종이 접기는. 블럭은 두껍잖아. 그렇잖아요. 블럭도 두껍지? 그 다음에 이런 점토 활동도 두꺼운 거예요. 이런 거랑 얇은 종이로 뭘 만드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얇은 종이로 접어가지고 두꺼운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지. 이거랑 처음부터 두꺼운 거 가지고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블럭 활동하고 종이 활동은 같이 해도 돼요. 종이로 만들던지 종이로 찢던지 이런 활동을 같이 해도 되는데, 같은 두꺼운 거를 같이 하게 되면은 이 중에서 편한 걸로 고르게 되는데, 이 점토 활동을 그러면 잘 하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점토 활동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이게 원래 블럭 활동을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점토를 맨 처음 시작하면은 이것도 만드는 게 한계가 생기게 되거든. 오히려 다양성이 블럭이 더 많아요, 점토보다. 근데 블럭으로 다양성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점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많이 만져봤기 때문에 점토도 더 처음부터 아이들이 더 세밀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모든 기초 활동이 되는 거는 이런 디플러 블럭에 있는 리필 블럭이에요. 설명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런 정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벨이 확 올라갔을 때는 그때 이제 뭐 4,000피스, 5,000피스짜리 만든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설명서를 봐야지. 근데 설명서를 보는 거는 이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막 다양하게 잘했을 때는 이제 스킬 레벨업 활동을 하는 거야. 그때는 이제 봐도 돼. 내가 스티키 방식으로 악기 연주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너무 잘 돼 있으면은 그때 가서 이제 나중에 악보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악보를 보고 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수집기 방식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애가 어떤 걸 들으면은 그걸 그대로 친단 말이야. 근데 굳이 악보를 볼 필요는 없는 건데 그래도 이론은 알아야 돼. 나중에 보면은 알았어 하는 거야. 이게 저처럼 경험 위주로 해가지고 그거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한 번에 받아들이는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 경험 정보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로 10년 했던 사람이 이런 경험 정보, 저처럼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1, 2년이면은 이런 정보로 받은 것들을 다 따라잡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정보로 10년 한 사람이랑 저처럼 실제로 경험 정보로 2년 한 사람하고 실제 상담을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 더 다양하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경험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정보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매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매뉴얼에 벗어난 내용 같은 경우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먼저 일단 하게 하고 나중에 이론을 봐야 돼. 그게 원래 정상적인 방식이에요. 그게 유아기 때 해야 되는 방법. 근데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런 정보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경험을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지. 근데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들은 먼저 경험을 중시로 하고 나중에 이론을 봐야지, 처음부터 이론 보고 뭘 하려고 하잖아. 이런 책 정보 이런 걸 보고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요만한 틀에 박혀있어 우물한 개구리가 돼요. 아이들이 확장이 안 돼버려. 엄마들도 이론적인 정보를 가지고 애들을 육아를 하잖아. 그러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어차피 제 육아 들어오신 분들은 그 틀, 그러니까 자기를 감싸고 있던 이런 우물 틀을 거기를 벗어나서 나왔잖아. 세상 밖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다양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다 나왔더니 뭐야? 여러 그 대지를 나왔더니 우물이 겁나 파여 있는 거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우물 안에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자기께 옳다고 계속 우겨대고 있는 거지. 그 우물 안에서. 더 무서운 거는 이 사기꾼이 커다란 우물을 파고 그 안에서 또 사기를 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우물을 파게 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사기꾼들 그늘 안에서 우물을 다시 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와봐야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기꾼들밖에 없는 거야. 그 길을 벗어나야 되는 건데 이 도약하기가 힘든 거지. 이미 사기꾼이라는 그 블랙홀 안에 빠져있기 때문에 벗어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기꾼밖에 없는 거야. 그거를 도약하려고 하니까는 도약하고 딱 나왔더니 뭔가를 바꾸려고 했더니 나의 지식은 제로가 돼버린 거지. 근데 아이는 이미 이만큼 커버렸어. 멘붕 상태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는 그 사기꾼들인 거 알면서도 거기서 나가질 못하는 거야. 나가버리면은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거지. 근데 육아를 하는데 누가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참 웃기긴 한데 다 자기가 하는 거야. 근데 왜 처음부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남의 의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엄마들 자신도 누군가 나를 도와줄 이런 멘토들이 없으면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이제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지. 지금 엄마들이 이러면은 지금 20대 애들이 이제 애 낳기 시작하면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산후조리원 지나가지고 한 6개월에서 8개월 후부터 아이들 기숙사가 생길 거예요. 엄마는 한 달에 몇 번씩 가면서 그냥 잘 큰 엄마 보고 오는 거지. 그런 시스템이 생길 거예요. 뭔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시스템이 생긴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까지 양육시켜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 옛날에 영화 중에 그 홍금보 나오는 그 중국 영화 중에 네이키드 웨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러니까 유아 아이들이죠. 유아 아이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이런 구금 시설에서 살인 교육을 시키는 거야. 무술부터 해가지고 이런 교육들을 시킨단 말이야. 거기부터 공부까지 같이 시키는 거지. 뭐 각종 외국어까지 다 시켜. 그렇게 해가지고 쭉 성장을 시켜서 성인이 되는 그때 18세가 되면은 이제 살인병기로 키우는데 그때 뭐를 하냐? 같이 지내던, 그러니까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애들을 막판에 죽이게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애들, 걔네들이 이제 살인 병기로 자라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딱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은 그런 울타리 안에서 똑같이 키우고 거기서 소외되는 애들, 걔네들은 거기 네이키드 웨폰에도 똑같아. 거기서 소외되는 애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는 거지. 거기서 살아남은 애들끼리 막판 경쟁으로 살아남은 그때 네이키드 웨폰에서 3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이야. 우리나라 지금 교육 시스템이.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그날보다 좀 낫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의 교육 시스템이 지금 그 영화에 나오는 네이키드 웨폰 영화랑 똑같아. 똑같은 울타리에서 똑같이 교육을 하고 그 7세 고시니 뭐니 이런 것들
똑같이 하고 거기서 낙오자들은 버리고 살아남은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막판에 싸워서 이기는 애들. 얘네들이 정상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살인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큰 애들이 아닌거든. 얘네들이 인격 다 버리고 소시오패스 같은 애들을 키우는 육아야. 스카이를 나오더라도 얘네들이 그렇게 해서 큰 애들, 반사이즈 인격장애로 큰 애들은 소시오패스 양성을 하는 거야. 그거를 엄마들이 열광해서 애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고, 반사이즈 인격장애로. 지금 육아 시스템이 그래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엄마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산후조리원부터. 지금 임성희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에, 그러니까 임신한 엄마들도 데리고 그거를 교육을 하고 있더만. 이 어떤 거야, 그 엄마들은. 벌써부터 임신하기 전부터 세뇌를 당하고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지. 얼마나 무서워. 20대들은 더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자, 계속 얘기하다가 나는 항상 뭐 2시간, 3시간도 얘기하니까 이걸 일단 끝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